먼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질문 전에 축구 경기 규칙 하나를 물어보겠습니다. 예. 만약에 축구 선수가 오프사이드 반칙을 범해서 골을 넣으면 그것이 골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 경기는 반칙으로 얻은 점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칙으로 얻은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민주국가와 민주사회의 상식이고 규범입니다. 그런 상식과 규범을 헌법재판소가 깼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 법률의 처리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무효가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런 헌재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법무부 장관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공감할 수 없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국회에서 편법, 탈법,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헌재가 불법을 조장하고 국회법을 형해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헌재 결정은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도 좋다는 반민주적 신호를 우리 사회에 보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민주적 절차와 규범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장관께서는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모순된 또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 정신에 반한 결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국회법은 실제법이 아니라 절차법입니다. 절차법에서 핵심적인 사항을 위헌위법하게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는 것을 의원님 말씀처럼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시기 어려울 거고 열패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개인적인 어떤 판단을 떠나서 어떤 이유로 그랬다라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부적격 재판관들의 정파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헌법과 법치의 수호보다는 자신이 속한 진영의 정치적 입장을 우선하는 부적격 재판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 헌재의 일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향후 헌법재판관 교체 시에 다시는 부적격 인사들이 헌법재판소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우리 사회가 두 눈을 크게 뜨고 감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도 헌법재판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당 의원 58명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서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상권 분립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국민과 언론이 국민과 언론이 감시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행정 권력이 특히 검찰 권력이 국회를 탄압하려는 의도로 의원에 대하여 부당한 체포를 감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그렇게 부당한 체포가 이루어지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데다가 체포 동의안의 문제는 판사 앞에서 다른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판사 앞에서 심사받게만 해달라는 정도의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법제도의 완비성 정도로 볼 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사실상 역사적 의의를 상실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헌법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존폐의 문제를 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 면책특권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요. 불체포 특권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인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황상.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논리 필연적으로 민주국가에 있어야 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역시 개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 이 기회를 들어서 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까 헌법상의 불체포 특권의 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도가 약간 법리 내지는 상식적으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뭐냐면 본인이 원해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리고 이 질문의 내용은 19년 전인 2004년 7월 국회에서 당시 여당 의원, 지금은 야당 소속인 의원께서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문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질문하신 의원을 포함한 야당의 주류 의원들은 정반대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당의 대표는 불체포 특권 제한에 100% 동의할 뿐 아니라 처음부터 제가 주장했던 것이다. 불체포 특권 같은 것은 이 땡땡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깨끗한 대표님은 방탄국회와 불체포 특권 뒤에 꼭꼭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대표가 검찰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는 합리적 근거나 물증 또는 별도의 이유서를 검찰에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저는 제가 저번에 체포동의안에 때 말씀드렸다시피 성남시장의 범죄 혐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장동 성남FC 사건은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성남시장이 저지른 지역 토착 비리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고 범죄의 단서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나와서 수사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 탄압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고 불체포 특권 뒤에 숨는 것 또한 명분과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점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래서 체포동의안까지 상정됐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공정과 형평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남용은 법 앞의 평등이란 측면에서 그리고 사법적인 실현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헌법에 규정된 것이니까 헌법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이 아주 과거 권위주의적 시절에 진짜 의원이 말 한 번 잘못했을 때 몰래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최소한의 어떤 그 의회에서의 역할을 다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역사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주제에 여러 가지 좀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역시 그 부분은 헌법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것은 또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